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지금 오늘 올라온 동영상과 그리고 발표 자료는 어디서 받느냐라는 질문들이 좀 있으셨어요.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지사항 메뉴를 선택하시면 저희가 수요일까지 동영상 링크하고 그리고 첨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수요일 날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신규 계좌로 돈을 받으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신규 계좌는 이제 포괄적으로 잔액이 없는 계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좌를 신규 개설하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영원인 경우, 근데 기존에 잔액이 있는 경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규 계좌는 영원히 있는 계좌를 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궁금하신 사항, 그 통장 사본을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영원인 경우는 저희가 허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21년도에 공급기업으로 사업을 수행했었고 또 22년도에도 연속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공급기업이 있습니다. 참여기업. 이 기업은 영원히 일지라 할지라도 연속해서 사용은 불가하고 1년 띄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통장을 사용했던 것은 23년도에 사용해야지 22년도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연속으로 사용하는 공급기업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 영원이면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협약이 얼마 안 남았죠. 협약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선정될 당시와 대표자 또는 뭐 기업 이름 뭐 이렇게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협약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을 당시에 대표자 또는 뭐 총괄 책임자 또는 뭐 그 기업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는 저희 담당자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수한 케이스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원래의 당초의 그 사업 기업 이름과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안내드렸듯이 저희 담당 직원이 금주에 정해집니다. 기업마다 과제마다 저희 나이파 전담 직원이 배정이 되거든요. 나이파 전담 직원이 배정이 되면 자세한 이제 상담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전담 직원을 공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의하실 거, 문의하실 거 이렇게 전담 직원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여러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 채널을 마련할 겁니다. 뭐 네이버 카페를 또 개설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공유해야 될 사항들을 계속 안내 드릴 거고 또 그 전까지는 저희가 메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저희 전담 직원이 정해지면 수요기업뿐만 아니라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참여기관한테도 메일을 지금 한꺼번에 뿌려드릴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이번 주 정도까지는 아마도 주관기관의 총괄 책임자 정도만 아마 저희 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여기관에도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전달을 안 해주신 분이 계시고 저희 협약서도 이미 다 발송해 드렸어요. 협약서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서 제출해 주셔야 되죠. 협약서 제출해 주실 때 이번 주 말까지 협약서를 저희 메일로 제출하기로 돼 있죠. 협약서 내용도 잘 보셔야 되고 또 저희가 보내드린 종합 안내문 2번, 종합 안내문 2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종합 안내문 3번. 여러분이 뭐 사업비를 신청하실 단계에 있어서는 종합 안내문 3번, 사업비에 관해서 또 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또 궁금하실 사항은 종합 안내문 4번. 이렇게 계속 종합 안내문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 안내문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담당자를 배정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준 재무제표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서 날인한 재무제표는 쓰실 수가 없고요. 12월 결산인 법인 기준으로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4월 한 3일, 4일부터 지난 후에는 표준재무제표가 이제 슬슬 출력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가능한 즉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 결산이 아닌 병원이나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21년 2월 결산 기준으로 표준재무제표를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1년 2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법인세 결산을 하시면 아마 5월 말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고 6월 초에 출력이 가능하실 건데 21년 6월에 출력하신 그 재무제표를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지금 4월 중에 표준재무제표 출력이 불가능한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 출력한 재무제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면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환급이 불가능하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과세 사업이랑 면세 사업을 겸업을 하시는 법인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 각 사업의 비율대로 안본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그 회계 담당이나 세무 쪽 담당하시는 분과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변경 사항에 대한 질문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나 뭐 총괄의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인력 변경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당장 이제 사업비 조정이 된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는 거죠. 또는 지적사항 중에 이제 비목간 변경이 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반영을 좀 해야 되겠죠.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협약 전에 해야 되는 건 사업비죠. 사업비 내용은 조정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정되어 있는 총액 내에서 정부 출연금에 대한 비중 또는 매칭 비중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협약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해야 되겠죠. 바로 해야 되고 반면에 대표자나 또는 총괄 또는 인력의 변동 사항들은 이런저런 사항들의 증빙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약 전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협약이 끝난 다음에 증빙을 제출하게 되면 협약 변경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 변경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변경 내용 제가 좀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신청하신 사업비가 대부분이 조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의 사업비에 대한 항목은 전부 다 바뀌셔야 돼요. 정부 출연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사업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기존의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된다. 사업비 부분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뭐 대표자, 그 다음에 기업명,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뭐 참여 인력의 일부 약간의 조정은 뭐 반영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전에. 그리고 그 앞으로도 협약 변경에 그러니까 협약이 끝난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참여율 조정이 가능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요. 정부 과제 뭐 해보셨겠지만 저희가 과제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9월 30일까지는 참여 인력에 대한 참여율 또 뭐 퇴사해서 뭐 빠지거나 입사해서 들어오거나 참여율을 조정하거나 연봉을 조정하거나 이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변경을 다 허용할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업마다 다 사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참여 그것도 종합 안내문이 나갈 겁니다. 협약 변경에 대한 종합 안내문이 별도로 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종합 안내문을 나중에 이제 뭐 궁금하시겠지만 저희가 협약 변경에 대한 종합 안내문을 드리면 거기에 모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협약 변경 사항이 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여 인력과 관련된 협약 변경은 1개월 전까지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간 부담금 입금과 부가세 입금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부담금은 지금 사업 초기에 다 입금하셔야 되고 나누어서 입금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정된 기일까지 민간 부담금은 다 입금을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현재 1차, 2차, 3차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발급 시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언제까지 발급을 하라고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공급기업이 일반적으로 그냥 공급기업이 그 솔루션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요기업의 그 대금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솔루션을 공급했을 때 발급하는 절차 그대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의 변경 중에서 사업비라든지 또는 인력의 변동 그리고 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의견들이 온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어디까지 반영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려운 점들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전담 인력들을 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 배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매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구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바꿔도 될까라고 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 내용들을 사업 담당자랑 좀 논의를 하셔야 될 텐데 저희가 원칙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정 과정에서 목표를 좀 정했는데 또 사업에 대한 내용의 범위를 정했는데 이를 축소하거나 또는 수준을 낮추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낮추거나 또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안 되지만 과제를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변경사항들이거나 또는 불가피한 변경사항들에 대한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담당자 논의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대보험이 완납이 돼야 되는데요. 가끔 보면 이제 분할 납부로 승인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분할 납부로 승인을 받은 기업은 일단은 저희가 완납으로 보고 분할 납부 이행 사항을 중간중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공급기업이 이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수요기업이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쓸 수 있는데 그 질문사항에 미리 그 부가세를 다 납부해 놓아도 되느냐, 뭐 한꺼번에 뭐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이라는 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저희가 3번에 나눠서 사업비를 드리기 때문에 3번 정도는 부가세 납부를 하신다. 3번 정도에 나눠서 그 세금 계산서를 공급기업은 3번에 나눠서 부가세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간 기간은 3번에 나눠서 부가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가장 적은 숫자이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세분해서 발행하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주간 기관에서 정하시면 되고 또 뭐 최소한 3번 정도는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자 변경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문이 몇 가지 계속 나오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 명도 이미 다 바뀌어 있고 저희가 계획서 제출한 이후로 대표자가 바뀌었단 말이죠. 계획서 제출한 이후로 합격은 됐는데 이미 다 뭐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자도 다 바뀌었고
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공식 절차에 의해서 아마 대표 그 기업이 바뀌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자 정해지면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 변경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가급적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하고 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가세 납부가 계약이나 용역, 그러니까 검수 완료 혹은 용역이 수행된 후에 납부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솔루션이 다 공급된 이후에 생계안서가 발급이 되고 그 공급 대가가 지급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부가세법에서 그 그러니까 현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에 한해서 그 생계안서 발급을 하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파와 민간 부담금이 사업비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안서를 발급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부가세 납부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고 최대한 빨리 사업비 계좌를 입금을 하셔야 그 다음에 공급기업이 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는 생계안서가 발급이 되고 최대한 빨리 입금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민간 부담금에 대해서는 생계안서 발급이 지금 초기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담 직원을 차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발표하신다면서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금주입니다. 네, 금주고 여러분들 17일, 18일 날 협약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 16일 정도에는 발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차주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3자 테스트에 대해서는 문의가 좀 있으셨는데 올해 작년과 좀 달리 가이드가 좀 보완돼서 발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공지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교육이나 컨설팅이 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 종합 안내문의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지원을 받으셨던 공급 기업은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새롭게 발급 받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영원이 돼 있는 통장. 그러니까 21년도와 22년도를 연속해서 저희 그 바우처를 하신다고 해서 동일한 통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공모 안내, 그러니까 저기 종합 안내문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뭐든지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 주관기관의 총괄 책임자의 메일로만 이제 안내를 드렸지만 앞으로 담당자가 정해지면 금주 중에 이제 정해질 겁니다. 정해지면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참여기관에도 직접적으로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 보완이 뭐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저희 이제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 내용을 보완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라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 담당 직원하고 한 번 더 통화를 하시고 별도의 그 보완을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비가 변경이 안 된 기관들이 있어요. 뭐 3억을 신청했는데 그대로 3억이 뭐 된 부분들은 사업비 조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일자 날짜만 바꿔서. 그 경우는 사업비가 변동이 전혀 없고 또 사업 내용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그대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그 사업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정된 금액으로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는 그 중에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을 저희 바우처의 그 사업의 대표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공동대표인 것은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 그 사업을 담당하는 두 분 중에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대표자를 지정해 주셔서 사업계획서
이런 데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담 직원 발표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저희가 바로 사실 저희도 이제 바로 해서 이번 주 한 수요일이나 뭐 그 정도 되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1차 정부 지원금 입금 시기는 이제 언제로 예상이 되냐면 4월 첫째 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은 3월 마지막 주가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협약이 가장 빠른 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 이전에 서류 준비가 다 된 기업들은 저희 협약서도 보내드렸죠. 그 다음에 뭐 협약 관련된 이제 종합 안내문 다 보내드렸죠. 여러분께서 준비가 다 되시면 물론 재무제표는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재무제표는 이제 가결산 자료도 가능합니다. 가결산 자료도 가능하고 회계법인의 직인본도 가능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런 서류들은 이렇게 가능해요. 다만 저희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는 국세청 자료를 꼭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국세청 자료를 미리 내신 분은 뭐 별도의 확인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가결산 자료라든가 회계법인의 직인본으로 저희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신 기업은 국세청 자료를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사업비는 드리겠습니다. 협약은 그 전에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시기는 3월 23일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르게 협약을 체결하고 가장 빠르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은 언제냐면 3월 23일 정도부터 협약이 체결이 되고 4월이 되기 전에도 사업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빠르게 진행하면.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저희가 목표는 협약은 아무리 늦어도 4월 1일까지는 협약을 할 거고 또 1차 사업비 50%죠. 50% 지급하는 시기는 4월 첫 주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반드시 사업비를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기업들이 준비가 안 되고 또 뭐 그 보증보험 이행증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무제표라든가 국세청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늦게 제출해 주시는 데는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기업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에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개인병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대보험공단에 신고되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셨던 사업소득을 12분의 1로 나눠서 월 급여를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AI 솔루션비에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목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목으로 별도로 반영을 하셔야 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 앞으로 사업계획 수정에 대한 기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사업계획은 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으신데요. 우선 그 사전에 100%를 다 발행을 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가세법에 사실 그 여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그 환경이 그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랑 일치를 하면 사실 발급을 해도 되긴 합니다만 그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여러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권고를 드리지 않고 있고요. 제일 간단한 부분은 1, 2, 3차에 나눠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그대로 그 부가세 별도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공동대표인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대표로 이제 저희 사업의 공동대표인 경우 저희 사업의 대표를 한 분 지정하셔서 그분이 한 분만 서명을 하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공동대표 중에 저희 사업의 전담 대표님을 정해 주셔서 그분만 날인해도 되도록 할 거고요.
수요기업도 신규로 통장 만들어야 되느냐? 수요기업은 정부로부터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 필요도 없죠. 수요기업은. 다만 수요기업은 수요기업의 인력을 현물로 부담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통장, 즉 참여기관의 통장으로 민간부담금 현금을 보내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기업은 별도로 사업비 통장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변경사항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가 결정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논의는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총괄 책임자의 퇴사라든지 또는 비목상에서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협약 이후에 협약 변경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논의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나이파 전담 직원이 저희 한 수요일 정도까지 저희가 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아마 여러분이 메일을 받은 직원이 있을 겁니다. 수요일 전까지는 메일을 받은 직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거나 아니면 바우처 대표 메일이나 또 바우처 대표 전화 1544-3816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그 전까지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아마 협약서를 보내드리고 종합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메일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분이 전담 직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재까지 메일을 보내주신 분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고 수요일 또는 이제 목요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전담 직원이라고 해서 메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그 이번에 4월 초까지 민간 부담금을 다 이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 민간분의 부담분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시는 건 아니고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그 나중에 그 나이파에서 정부 보조금이 교부된 후에 그 교부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쳐서 세금 계산서를 한번 발급을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 AI 솔루션비 아까 그 솔루션 비용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제출을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솔루션 비용에 대한 증빙은 그 기본적으로는 그 시장에 대한 판매 단가나 기납품 이력 등이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의 단가가 적정하게 산정됐구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역을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러한 내역이 없으실 경우에는 투입 원가 기준으로 산정된 증빙이나 아니면은 효익 기준, 그러니까 매출이 증대됐다든지 원가가 절감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제출을 하실 때 좀 너무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저희도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최대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그 사업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사업비가 삭감됐단 말이죠. 지금 대부분의 기업은 대부분의 과제는 지금 정부 출연금 신청한 금액 대비 뭐 좀 삭감이 됐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정부 출연금은 삭감이 됐는데 민간 부담금도 삭감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저희 안내드린 민간 부담금 그 20%는 정부 출연금이 변경된 삭감된 또는 조정된 정부 출연금에 맞춰서 민간 부담금도 전체가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부 출연금이 삭감됐으니까 민간 부담금도 줄어들었겠죠.
그 부분은 저희 비율만 저희가 공모 안내서에 해드린 그 비율만 맞추신다면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비율대로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협약서를 미리 보내드렸다고 했죠. 협약서를 보셔야 돼요. 협약서를 지금 안 보시니까 이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협약서는 지금 누구한테 있을까요? 주관기관의 총괄 책임자 메일로 지난주에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참여기관은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참여기관이신 분들은 주관기관에 전화하셔서 저한테도 협약서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협약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주관기관에 뭐 그 총괄 책임자 분께만 지금 보냈기 때문에 주관기관의 다른 직원 뭐 담당자분들 그다음에 참여기관의 다른 담당자분들은 지금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반드시 공유해 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4월에 바로 4월 초에 바로 사업비 정부 사업비 50%는 입금을 해드릴 건데 그럼 나머지는 언제 줍니까? 요거는 협약서에 다 나와요. 언제냐면 30% 나머지 30%는 7월에 저희가 지급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잔금 중도금조죠. 중도금조로 30%는 7월.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 20%는 10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께서 그 아마 6월 정도 되면 저희가 그 요구 6월 안에 요구 드리는 이제 자료들이 계약서, 견적서 라든가 또 사업비 2차 사업비를 중도금을 받기 위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경우 6월 중에도 사업비를 그러니까 지급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고 협조가 잘 되면 중도금은 6월에도 가능하다. 물론 늦어도 7월이고요. 그리고 저기 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금도 저희가 10월에 과제가 10월에 끝나는데 저희 목표는 10월 초예요. 그러나 협조가 잘 되고 테스트 결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그러니까 제출이 된다면 9월에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보면 정확한 날짜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못 내게 되면 협약에 대한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견적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지금 우리 협약 설명회 때 하는 주요 내용은 물론 전담 기관과 참여 기업들 간의 협약에 대한 설명이지만 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요하고 공급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과 견적 관계 이에 대한 증빙 서류 그리고 공급사가 주도해서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는 부분 또 수요 기업의 검수서를 제출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중요 문서로서 주요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AI 솔루션에 대한 적용 범위 또 적용 관련되어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돼야지만이 정상적으로 과제가 이행되기 때문에 계약과 견적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가이드도 해드리지만 사전에 계약 견적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수요와 공급 간에 충분한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우리 회계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견적서의 내용에는 이 솔루션 비용이 합리적으로 설정됐고 또 정확한 금액으로 수요하고 공급 간의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증빙될 수 있도록 증빙 관련되어 있는 서류, 예를 들면 연간 매출에 대한 증빙을 낸다든지 또는 수요처에서 그 밸류,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발생했다든지 또는 공급 기업이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에 투입되는 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통해서 견적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견적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약이 4월에 있지만 6월이라고 해봐야 4월 6이잖아요. 협약하고 2개월 좀 지나게 되면 바로 계약 견적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과제가 바로 시작되면서부터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선급금 50%는 저희가 협약을 하자마자 50%를 드릴 거예요. 이 50%는 계약서 견적서 없이 쓰실 수 있어요. 50%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겠죠. 이제 이 돈을 쓰려면 50% 드린 것을 쓰려면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한 금액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된다. 결국은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부담금 현금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이에요. 부가세에 포함 안 된. 그래서 50%에 한해서는 빨리 여러분이 착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급하셔야 되고 또 사업에 필요한 돈도 쓰셔야 되고 그래서 빨리 돈을 쓰시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고 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그거는 본인의 회사 통장으로 그 부분 50%에 한해서는 본인의 회사 통장으로 가져가셔서 쓸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제 사업비가 조정돼서 이제 사업비 부분을 이제 막 이제 손대야 돼요. 변경해야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이 뭐냐? 변경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 참여율 등을 조정해도 되나요? 예,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사업비도 줄어들었고 또 사업비가 변경이 있고 변경이 있든 없든 그 참여율에 대해서는 지금 협약하기 전까지 여러분께서 일부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허용을 해드린 게 원래는 이제 원래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하시는 게 맞으나 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인력 현황이라든가 또 뭐 참여 인력이라든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인력에 대해서는 또 참여율에 대해서는 또 연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약하기 전에 확정하시는 게 협약의 확정이고 협약했다 할지라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왜냐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뭐 여러 번 협약 변경을 해드리려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현황이 계속 많이 바뀌어요. 뭐 직원들이 또 입사했다가 퇴사했다가 연봉이 계속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참여율을 조정해야 될 일들이 꽤 많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해드릴 겁니다. 그건 전담 직원이 이제 배치가 되면 전담 직원하고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협약 변경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오늘 기준으로 좋고 뭐 내일 기준으로 좋은데 협약하시기 전까지 참여 인력의 인원수, 연봉, 참여율 이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과제 통장으로 이체하는 건가요? 그 과제 통장이라는 사업비 통장이라는 걸 말하는데요. 사업비 통장은 누구의 통장을 말하는 걸까요? 참여기관의 통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참여기관의 공급기업의 통장이에요. 왜냐하면 수요기업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비 통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공급기업의 통장이고 부가세는 그 통장으로 입금하는 거예요. 주관기관이 수요기관이 그 사업비 통장으로 부가세를 입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통장 내역을 쭉 보면 순서가 제일 먼저 순서가 사업비 통장을 저희가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민간부담금 현금이 협약하기 전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이파가 사업비 50%를 지급하는 게 또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찍히는 게 뭘까요? 뭐 이제 그 다음에 찍히는 게 주관기관에서 부가세를 뭐 물론 이제 세금계산서는 미리 발행하겠지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뭐 통장에 안 찍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면 수요기업의 부가세가 또 참여기관의 통장, 사업비 통장으로 또 찍히겠죠. 그 순서가 저희가 딱 나중에 회계 정산할 때 그 순서를 잘
저희가 정산할 겁니다. 말하자면 부가세도 입금이 안 됐는데 또 세금계산서도 발행 안 했는데 통장에서 돈을 뺐어요. 급하니까. 그건 뭘까요? 그건 부정사용입니다. 부정사용.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와 또 부가세 입금 날짜를 다 대조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기업의 사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나이파 전담 직원하고 상담을 하셔서 상담하셔서 꼭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사업비를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인건비에서 잠깐 질문이 나왔는데요. 인건비는 4대 보험이나 원천세 공제 후 금액이 아니고 공제 전 금액으로 아시면 되는데요. 그 급여 대장상의 총 급여가 인건비 비용으로 집행 비용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차대조표도 재무제표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표준 재무제표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및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원가 명세서까지가 표준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부담금이 1,000만 원이고 정부지원금이 1억 원인 경우에 그 입금액을 여쭤보셨는데 민간부담금이 1,000만 원이므로 민간부담금을 일단 입금을 하시고 추후에 민간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가세가 1,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100만 원도 사업비 계좌로 입금을 하시되 2,100만 원은 수요기업에서 입금을 하셨고 그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나이파에서 별도로 사업비 계좌 입금이 되므로 수요기업에서는 입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여 인력이 타 사업에도 많이 참여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30%까지는 참여를 하게끔 하지만 타 사업의 중복이 참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A 사업, B 사업, C 사업 세 군데의 이게 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그 세 군데의 합이 인건비의 합은 100%여야 합니다. 100%. 그러니까 결국은 130%까지 잡을 수 있지만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인건비를 정부 사업비에서 받는 금액은 100%를 넘으면 안 된다. 그게 다 체크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적용하면 되고 타 사업의 참여 비율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야죠, 당연히. 이 질문인데 타 사업에 지금 적용돼 있는 직원분들의 그 참여율, 특히 인건비를 받는 참여율, 그거를 계산해서 100%가 넘지 않도록 조정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간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주간기관도 사실은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지 않지만 이렇게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지 않는 주간기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현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100%가 넘지 않는다면 130%까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요기업은 뭐 돈을 정부로부터 받지도 않지만 뭐 나중에 정산에 돈을 안 받으니까 정산 안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요기업도 정산을 받습니다. 처음에 부담하기로 한 현물 20% 있죠. 현금은 뭐 네, 죄송합니다. 20% 중에 2%는 현금이고 18%가 이제 현물입니다만 그 현물도 제대로 매칭을 했는지를 저희가 사업비 정산을 해요. 아까 회 기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어떤 기업은 그 현물 20%를 부담을 잘 못하고 증빙을 못하고 부담을 못하는 기업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현금으로 좀 안 됐지만 현금으로 토해내셔야 돼요. 반납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 부담을 잘 규정에 의해서 잘 하셔야 되고 인건비 부분 안 되신 부분은 현금으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서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만 있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AI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종합 안내문이라는 내용으로
상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 안내문이 매번 나가니까 필수 서류들, 예를 들면 계약 견적서라든지 테스트 결과서라든지 검수서라든지 일정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꼭 종합 안내문을 잘 보시고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계약 견적서 관련해서는 이제 6월 달이라 하더라도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6월까지는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합 안내문의 내용에 세부 일정이라든지 또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한 공고에 대한 내용들이 나갈 예정이니까 이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 기업이 공급 기업의 역할을 좀 일부 하겠다. 공급 기업이 하는 내용 중에 수요 기업이 사업 내용 중에 수요 기업이 일부를 우리가 하겠다. 뭐 하실 수 있어요. 뭐 이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협의하셔서 뭐 이 과제를 성공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급 기업에 해야 될 일들을 일부를 수요 기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공급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를 수요 기업한테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됩니다. 수요 기업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자사의 인력으로 현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인력으로서 그 인건비는 현물로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수요 기업은 사실 그 정부로부터 이 솔루션비를 거의 뭐 이제 3억에 가까운 솔루션비를 수요 기업이 지원받는 거거든요.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솔루션을 사야 되는데 AI 솔루션을 사야 되는데 뭐 거의 뭐 2억 넘게 3억에 가까운 이 솔루션 뭐 장착을 하려면 그 정도 비용이 되는데 그 비용을 정부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또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개념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은 부담을 하나 현금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 내용도 협약서에 다 있습니다. 협약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배포가 돼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충분히 그 협약서 내용을 아마 숙지를 아직까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질문했던 사항 중에 많은 내용들이 협약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궁금하신 사항들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저희 빠른 시간 내에 전담 인력들을 확정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이제 일반 채팅에 질문하신 내용들 외에도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당장은 저희 AR 바우처 메일을 보내시거나 또는 회계 관련된 사항은 이제 회계사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시면 되겠고 또 지금 메일을 준 담당자도 아직은 임시 담당자이긴 하지만 저희 나이파 직원들이니까 질문 주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경과돼서 이것으로 질문 및 답변은 마칠까 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메일이든 아니면 뭐 전화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예정이니까 자유롭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과 그리고 관련 자료들은 저희 나이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수요일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온라인 협약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